오늘은 또 정승화상인이라 문집에 승화란 스님에 대해서는 나오지를 않았지만 승화는 본명 같고 상인이란 말은 옛날에 스님을 상인이라 그래. 부처님의 우위로 부처님을 모시고 수행하는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태산 상인, 현악 상인. 그래서 상인은 존중하는 그런 말로 귀하. 요즘은 이제 스님이라는 소리를 많이 쓰지. 스님은 원래 발음이 모실 시자, 맥기림자 신임이라고 해야 되는데 발음이고 스님이라 그래서 신임이란 말도 부처님을 모시고 수행하는 사람을 신임이라 그래. 신임. 요즘 음식점에 가면은 고추 조그맣게 매운 걸 그걸 뭐라 그러나? 땡초라 그러지. 그걸 왜 땡초라 그럴까? 땡초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응? 함부로 산다고? 그것도 말이 안 맞는데. 모르겠어. 옛날 수행 안 하고 얻어먹고 술 먹고 스님이란 모습을 가다니고 사는 사람들 땡초라 그러잖아. 땡초. 땡초. 응? 땡초란 말이 땡땡이란 말이 공부 안 하고 사는 사람은 땡땡이. 이조 500년 동안 선비들이 무려 태고 보스님을 문정왕후 곁에서 쫓아내서 유배시켜야 된다고 해가지고 48통의 상소문을 그렇게 올리는 그런 예가 많아요. 그리고 공부 안 하고 돌아다니는 스님들의 어떤 그런 세계를 말소시키려고 해가지고 도성 안에는 땡땡이 중들을 못 들어오게 했어. 그렇지만 2조 500년 동안은 이 석보상절이니 우리 부처님 경전을 구격을 하는 동 정리를 해가지고 세종대왕 세조 때 그 훌륭한 작품들이 이제 궁중에는 다 불법이야. 땡초란 말은 무리당자하고 모일치자를 쓰는데, 무리당자하고 모일치자를 쓰는데, 공부 안 하고 어울려서 무대기를 져서 어울려 돌아다니면서 어떤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서로 같이 떼거리 지어다니면서 정치 비판하고, 또 서자니 뭐니 적자니 이런 걸 2조 500년 동안은 양반이 상놈이 구분을 지어가지고 서자들은 벼슬도 못하고 하니까 서자들 문집들 보면은 삼당집이라고 해가지고 시가 양반 적자 자손으로 해가지고 과거에서 문집나무보다 더 시들이 화려한 것들이 많아. 이런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다니는 것이 이제 무리당자고 모일취자라. 그게 우리는 한글 국외가 음악 발음을 해서 이제 땡초라고 이렇게 나온 거야. 그 땡초에 한번 걸리면은 스님들은 삼위계를 다시 봐야 돼. 비우계를 다시 봐야 되고. 땡초들은 뭘 해야 되니까 불살생 이렇게 하면은 거꾸로 계를 받아야 되니까 살생을 하겠느냐 마느냐 이러면 살생을 하겠습니다. 거꾸로 계를 받아야 돼. 옛날에 노스님들 그 땡초들한테 걸려가지고 3위계 5계 다시 받았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좀 무서워요. 이 상인이란 말은 그와 반대되는 말로 우위로 부처님을 모시고 계행을 청정히 지켜서 수행하는 그런 스님. 그게 걸맞는 스님이 상인이지. 승화 상인에게 준다. 요즘이야 핸드폰이 전화니 해가지고 서로 이 얘기하고 그러지만
고려 문화나 신라 문화라든가 고려 문화, 2조 500년 문화라는 것은 편지 문화야, 편지 문화. 일단 2조 500년 벼슬을 하고 선비의 자질을 갖추려면은 편지 쓰는 습관부터서 서로 배워야 돼. 요즘은 편리한 거 추정하다 보니까 편지 쓴 문화가 사라져 버리니까 정도 없고 사고도 없고, 그저 그냥 직석으로 그냥 일회용으로 그죠. 부인생 일세의 장색 불정은 여분마 여초로 여서관이니 무상신속지 이하라. 승화상의는 좀 젊은 스님 같아. 편지 내용을 보니까 사분치 사몽치 여원적 여독사는 위기 환망 무호사야라. 공자왈 여용 무언하노라 하고 우훈 무적야 하며 무막야 하며 장자왈 유기현주하니 망상이 득지라 하고 우훈 천지일지요 만물일마라고 하면 항아 학불사문화 당국이 본심하야 연정영묘적 백천삼매 무량묘의가 불구이 자득이니 제불조 기이인제 제야 이금거성시원에 출가인이 부득 자가 체제하고 유유범범마야 과료 일생하니 오불정법안장이 매몰불명이 전이 허위사학으로 습여성성이 심자는 반이 비방하니 오호 불가이 언지로다. 대저 사람의 인생의 일세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서 한 세상을 보내는데 장색불증이라 장년이 돼가지고 그 건강한 몸의 어떤 모습, 색상의 모습들은 그냥 놔두질 않고 자꾸 옮겨간다 하면 머무르지 아니한다. 그것이 마치 세월이 빨리 가는 것이 마치 달아나는 말과 같고 여초로라 100년도 못 되는 우리 인생은 아침에 이슬이 풀에 젖어 있다가 해가 뜨면 말듯이 그렇게 순간적이다. 여서광이라 저녁 노을이 서쪽에 걸려 있다가 잠시 바짝거리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저녁 노을 서광이라든가 초로라든가 분마라든가 우리의 어려서 자라서 20대 초반에 장색의 어떤 그런 건강한 모습은 순간에 그렇게 자꾸 변하고 사라지고 힘 있을 때 발심해서 공부를 해서 뿌리를 내리고 척추를 내리라 이 말이야. 나이 30 넘어서 20대 후반에 공부 올라가니까 벌써 머리가 퇴색해가지고 기억력이라든가 또 스승이 얘기해 주는 것이 내면에 찌꺼기, 사랑, 분별, 탁한 것이 꽉 끼어가지고 먹는 거 위주로 살다 보니까 스승이 얘기하는 건 머리에 들어오지를 않아. 수행하는 사람은 차라리 단박하게 먹고 정신적으로 청정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수행을 포기를 하고 먹자 음식주의를 풀려가지고 탁하게 살 것인가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 먹어가면서 잘 먹어가면서 술 먹어가면서 놀아가면서 절대 도의 세계가 내면에 연그러지질 않아. 많이 먹고 잘 먹고 술 먹고 도도 푹푹 통하면은 그게 좋을 것 같지만 천만에 건강하니까 음식도 맛있고 술도 맛있고 노는 것도 재밌고 하지만 잠시뿐이야 그건. 엎짓는 일이고 죄짓는 일이야. 딱 포기를 해야 돼.
무상이 신속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매우 경계하는 소전. 사분치하며 우리 몸뚱이라고 하는 것은 썩은 똥무대기 모아놔둔과 같이 눈만 감고 숨 끊어지면 썩은 냄새가 나가지고 옆에 못 있는다. 살았을 때는 사랑한다고 서로 빨고 연애 굴고 비비고 하면 숨 딱 넘어가면 송장이 썩은 냄새가 나가지고 옆에 있지도 못해. 그렇게 우리 몸뚱이가 뭘 그렇게 많이 먹고 뭘 그렇게 입으로 씹어 제껴서 썩으면 다른 짐승 냄새보다도 아주 그냥 머리가 아플 정도로 탁하고 더러운 냄새가 모인단 말이야. 그런 몸뚱이를 내 몸뚱이라고 해가지고 일생 동안 퍼먹고 뭐 잘 먹고 애끼고 뭐하고 도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어리석은 짓이고 업이 더한 짓이지 하등에 자기 것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그게 마치 그것은 똥무대기 모아놔둔 것과 같고 또 먹으면 저녁에 풀어놓으면 코 골고 자고 이런 꿈 저런 꿈 가에 눌리고 좋은 소리 나쁜 소리 머리에 의식이 몸은 자고 있는데 의식의 필름이 자꾸 돌아가니까 낮에 봤던 그런 것들이 꿈으로 머릿속에 남아가지고서 꿈무대기여 다여 그게. 또 원저 미워하는 사람은 원망하고 없는 사람은 도둑질을 하고 스트레스 받고 노사분기 일으키고 뭐 전부 그런 거 다야. 자기 마음이 청정하고 원래 자기 본래 모습을 보질 않고 수양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처처에 걸린단 말이야. 어른이. 그런지 다 걸려서 살고 그게 부산머리 원망하고 스트레스 받고 먼저 또 어떻게 되느냐. 적을 죽이기 위해서는 독사 같은 그런 생각을 가져가지고 집요하게 같은 나이벌의 정적은 정치하는 사람은 헐뜯고 막 그런단 말이야. 독사와 같대. 이것 빼놓고 나면 인생이 뭐가 있느냐. 세상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이 카테고리를 못 벗어나는데 우리는 출가해가지고 이미 이것을 알고 배우고 무상하고 느끼다고 하는데 얼마나 이런 울타리를 벗어나 버리니까 청정하고 자유스럽냐. 세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몰랐을 때에 답도 없는 그런 어떤 부와 귀에 대해서 이렇게 집요하게 지것이냐 아기다툼하고 싸우고 나중에는 지쳐서 나가 떨어지면 원망과 질투와 시기 그에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게 인생에 다 같이 살아가는 건데 얼마나 그게 허무하고 부질없는 짓인가. 이런 그런 똥무대기 꿈무더기 원적의 무대기 독사 같은 그런 것은 우리 인간 생활에서 도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다 환망스러운 것이고 무호사라. 조금만도 그 본 바닥을 들여다보면은 좋은 일이라고 아무것도 없다. 공자왈 요영무언하노라. 공자가 가로되 나는 제발 말이 없고자 한다. 내가 말 안 해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우리 내면의 도의 얘기를 해주지 않느냐.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침묵을 지키려고 한다. 침묵 그 자체가 도다. 왜 그렇게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시시비교 많냐. 내가 침묵을 지킨다고 해서 도는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다.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은 실록이 우거지고 가을이 되면은 단풍이 떨어지고 겨울에는 앙상한 나무가지에 눈이 내리는 것이 다 내면의 도가 외적으로 현상적으로 반려되는 것인데 내가 이 얘기라고 말을 한다 해도 그 이상이니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나는 참말로 도 속에서 살면서 침묵하고자 한다. 응? 유마거사의 침묵, 달마스님의 9년 동안 면법, 부처님이 6년 동안 설선에서 수행하시는 침묵, 그 침묵이 밖의 모습에 드러나는 허무한 것보다도 몇 천배, 몇 만배의 그 힘이 무궁무진하게 축적되어 있다. 석굴암의 부처님이 말씀 안 하신다고 해가지고 말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보는 것은 속인들이 부처님 보는 거야.
말씀을 안 해도 석굴암 부처님은 설법을 하고 계시고 방광을 하고 진리 그 자체를 우리에게 항상 보여주는 모습, 그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출가인이 아침 저녁 예불에도 신심이 나고 부처님 경전 봐도 생각이 툭 튀고, 이게 공부를 안 하고 그런 도리가 안 돼 있고 맹탕 지가 생각하는 게 모기꾼형만큼 바늘꾼형만큼 많은 불교가 지가 다 같이 인생이 다 같이 세상에 같이 그런 의식을 보고 출가를 해가지고 그게 다라고 하면은 그건 근데 갈 데가 어디밖에 더 있냐, 시비쟁이밖에 더 있냐 그게. 응? 배워야 돼. 배우면 뜻을 알아야 되고 뜻을 알면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낮에 속아 밖에서 풀을 뜯고 밤에는 우리 속에 들어가서 자꾸 반추하는 거. 하루아침마다 이루어지는가? 또 공자가 가로되 무적야 하며 무막야 하며 나에게는 적이라고 하는 것은 옳을 까짜야. 이 세상을 옳다고 국집에서 본 적도 없고 무막야, 막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 옳지 못하단 말이지. 불가도 없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모습만 보고 따지니까 저 사람은 옳지 않는 것이고 나는 옳은 것이고 내 생각은 정당한 것이고 저 사람 생각은 부정당한 것이고 저 사람 손가락은 손가락이 아니고 내 손가락은 손가락이, 이런 식으로 서로 시비로고 싸우니까 도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천지가 생기기 전, 부모가 미생하기 전 그 본래의 그 자리는 청정에서 한 모습인데 현상적으로 모습이 색깔이 삐져나와서 모습이 현실적으로 내 눈앞에 보이는데 거기에 다 옳고 그런 시비를 매겨가지고 그 지업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허구한 날 세월을 보내고 싸움하다가 시비하다가 큰 신임이다 적은 신임이다 뭐하다 총무원장이다 뭐다 이렇게 시비를 하고 싸우고 불법을 모르고 평생 동안 시간을 이렇게 소요시켜버리니 얼마나 그게 슬픈 현상이냐. 공자님도 그 당처를 보고 이 세상 싸우는 사람들의 가불가도 없는데 지가 규정을 지어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야. 장자왈 유기현주하니 망상이 득지라. 그 현주를 잊어버리니까 망상이 현주를 찾아냈다. 이것은 장자 외편 천지편에 나오는 소리인데 황제가 황제가 적수의 북쪽에서 놀다가 등호 권륜지구의 권륜의 언덕에 올라가서 남쪽을 바라보고 황궁으로 돌아오다가 그 현주를 잊어버렸다. 현주라고 하는 것은 현면한 구슬이니까 우리 마음을 얘기해. 이 편에서 장자가 하고 싶은 것은 군주는, 임금은, 군주는, 대통령은, 지도자는, 리더자는 다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욕심 없이 무욕으로, 무의로, 욕심 없이 한이 없는 것으로서 무심의 세계에 돌아가서 정치를 해야 된다. 이걸 은근히 암시하고 있어. 그러면 황제가 공부를 해가서 공부를 해서 도의경제에 머물러서 백성을 다스리고 무역으로 무심으로 무의로 정치를 해야 그게 이상적인 정치다. 그걸 암시하는 내용이 그런데 이 지명들이 재미가 있어. 적수지북이라고 하는 것은 적수라고 하는 것은 붉은 물을 얘기라고 북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의 북을 얘기를 하는데
주역에서는 동쪽은 봄을 의미를 하고 서쪽은 가을이 되면은 가을바람이 불어가지고 곡식을 익게 해주고 풍요롭게 만들으니까 그 부는 바람이 금의 바람이라 그래요. 금풍이라 그래요. 금풍 하면은 가을바람을 금풍이라 그래요. 저놈의 뭐한테 또 자냐? 저놈은. 응? 그놈 뭐에 저렇게 목숨이 같은 거 응? 북쪽은 추운 데니까 모든 것이 끊어지니까 현연한 이치를 표현하는 것이 북쪽이야. 남쪽은 밝은 거니까 남쪽은 밝은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선제동자가 선지식을 찾아가는데 남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밝은 쪽을 찾아가서 밝은 스승을 만난다는 그런 의미지 꼭 남쪽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에 집착해서 환경 얘기는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적수지 북이라고 하는 것은 현연한 이치자리를 얘기를 하고 남만이라고 하는 것은 남쪽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남쪽은 밝은 쪽이니까 현은 진리를 의미를 하고 명은 진리가 꽃이 피어서 일상생활 속에 조화가 이루어진 그런 어떤 밝은 쪽이고 서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멀리고 서방은 서방 정토 극락색이라고 그러지. 동쪽은 동방만원색이라고 그러지. 동쪽은 항상 봄을 의미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질 적에도 항상 동양을 항상 남양을 이렇게 해가지고 밝은 쪽을 정면으로 해서 집을 짓는 데가 그런 그러니까 황제가 적수지 북이라고 하는 척은 남쪽으로 흘러내려오는 물과 북쪽에서 놀았다고 하는 것은 적이라고 하는 것은 밝은 쪽이고 북이라고 하는 것은 현연한 이치의 진리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놀더라도 밝은 쪽 진리 속에서 어떤 높고 먼 어떤 그런 유연한 모습 또 모든 속세를 떠나가지고 욕심을 버리는 그런 쪽으로 해서 장자에 나오는 지명들은 주역하고 같이 어울려져 가지고 이 지명 하나하나가 묘한 여운을 풍기고 있다는 말이에요. 드모 곤륜지상이 중국에서 곤륜산이라고 해서 이 세계의 제일 중심이라 이래가지고 신선들이 산다. 그래서 서북 쪽에 곤륜산이 있는데 옛날 중국 유학생들이 인도에 유학 가려면 곤륜산을 넘어서 가기 때문에 가다가 뭐 죽든지 뭐든지 하면은 못 넘다 죽든지 하면 목에 염주가 걸려 있어가지고 땅에 묻히게 되면 그 염주가 씨가 돼가지고서 볼수나무가 많이 있다고 그래 옛날에. 다 유학 가다가 그 곤륜산 흉터에서 다 죽은 그런 유학생들이 많았다 그래. 그 왜 그런 산에 보리수나무가 자라가지고 큰 나무가 있겠냐. 그러니까 곤륜산은 당시에도 많이 나오는데 신선들이 많이 사는 신비스러운 것. 도의 자리를 이렇게 고리명사를 꺼가지고 장자는 묘하게 그렇게 이치를 표현한다는 말이에요. 남쪽이란 말은 밝은 쪽이니까 도의 밝은 쪽에서 말하자면은 즐기다가 황궁으로 돌아갈세. 황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세속적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가다가 그 황제가 자기가 지니고 있는 현주를 잃어버렸다. 세속적인 바람을 보다가 세속적인 물이 들어가지고 마음의 본처를 잃어버렸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황제가 사지색지 부득하고 사리루 색지 불득하고
사, 기쿠, 색지히 불득이하라. 그 현주를 찾아야 되는데, 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밑에 있는 신하의 어떤 지식이 제일 많은 사람, 학자, 철학자, 그런 최고의 지식 있는 사람을 시켜서 이 현주를 찾아봐라. 색지 부득이라. 못 찾았어. 이 현주라고 하는 것은 철학이나 지식이나 학문으로 찾을 것이 아니고, 거기는 무심으로 무과로 돌아가야 찾아지는 것이지,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얘기한다는 것은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언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그게 한계가 있는 것이지, 도의 전체 모습을, 모습이 없는 모습을 어떻게 언어 자체 지식으로 다 이 얘기를 해서 표현할 거냐. 이 내 마음의 자리는 어떤 지식의 카테고리 속에 들어있지 않다. 무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무상으로 돌아가야 된다. 한 모습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식으로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암시적으로 하고. 사리루 색지불득이라. 리루는 중국 역사상의 눈이 제일 밝은 사람이야. 천리밖에 개미로 기어가는 그 개미를 본다는 눈인데, 밝은 눈만 가지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밝은 눈만 가지고는 그 모양이 없고 분별이 뚝 끊어진 내 마음의 진리는 찾을 수가 없다. 그것도 한계가 부정하는 거예요. 진리는 지식으로도 얻을 수가 없고 밝은 눈으로도 볼 수가 없고, 명상이 없는데 어떻게 밝은 눈으로 보내? 분별이 끊어지고 상이 없어져야 된다. 못 찾았어. 사기쿠 색지불득이라. 이 기쿠란 사람은 역사적으로 힘이 센 다려, 장사랑도 얘기가 나온 데가 있는데, 이 기쿠란 사람은 언변이 출중한 사람, 언변이 말 잘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언변이 출중한 기쿠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색지불득이하라 못 찾았다. 말로 어떻게 진리를 표현할 거예요? 진리는 함이 없고 모양이 없고 표정불감이잖아요. 어떻게 찾아요? 못 찾았어. 지식으로도 밝은 눈으로도 말잘하는 다변가로도 내공간 오고 너희들한테 2시간씩 강의하고 나오고 저 서울 부산 2시간씩 강의하고 내가 지쳐야 허전해. 내일도 아닌데 표현해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자리를 똥물이 나도록 표현해봐야 알아들을 수도 없는 거고 나만 지치는 것이지. 강의하고 나거나 얼마나 사람이 허전하고 못 뺏긴 것 같은 그런 느낌. 응? 무심하게 앉아서 내 마음의 본처를 이렇게 가라면은 명경지수. 명경지수라고 그러잖아. 부처님의 얼굴 명경지수. 네? 내면에 누구 마음대로 한번 관해보라. 티끌 하나 없는 명경인간 이 마음들이 물은 흘러갈 때하고 파도 칠 때는 밑이 안 보이지만은 산중물이 조그맣게 갇혀있을 때는 조그만 모래 하나라도 다 우리 중생의 눈으로 보여야. 응? 우리 마음자리는 본래 수행했을 적에 자기 자신의 마음이 밝은 거울과 같고 그 산중물이 그천 명경지수가 돼야 된다. 그러니 명경지수가 돼야 되는 그 자기 본래 명경지수 마음을 알려면은 먹을 거 다 먹고 즐길 거 다 먹고 배가 튀어나오도록 먹고 그건 안 졸리는가? 잠자야지. 몸이 왕성하고 건강하면 뭐할까? 어림을 하든지 남하고 힘이 나면 죽이려고 싸워야지. 그게 짐승같이 사는 사람한테 어떻게 명경지수에 도가 들어가냐 이 말이야. 응? 그러니까 출가에서는 살생하지 말아라. 응? 도덕질하지 마. 음탕한 생각 내지 마라. 그게 다 음식에서 오는 거예요. 응? 이게 음식을 맑게 먹고 저렇게 명경지수같이 수행을 하고 부처님같이 맑은 복가지혜가 갖춰지려면은
이쪽이냐 저쪽이냐 보면 알 거 아니냐 너들이. 기쿨한 사람은 말을 아무리 변론을 해도 그 진리 자리는 변론할 수가 없어. 아, 부처님도 그 자리는 아킬레스건이 있어가지고 나는 표현 못한다. 공자도 그러잖아. 여용무원하느라 나는 침묵 지키고 차라리 있는 것이 낫다. 응? 그 자리는 옳은 것도 없고 옳지 못한 것도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모습만 보고 그렇게 따진단다. 응? 고양이나 너들 개 봐라. 에? 지밖에 몰라요, 고양이 개. 딱 거스지면 이빨 그렇게 해서 다가들잖아, 고양이나 개나. 그게 얼마나 지밖에 몰라건 나상인사. 그것도 사람은 공부를 해서 수행해서 지혜가 있으니까 고양이 개보다는 덜 하잖아. 응? 근데 고양이 개는 순박하잖아. 하나밖에 못. 사람은 머리 굴리고 집요하게 그 틀에 들어 앉아가지고 자유스럽지 못하고 항상 시비,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시비. 응? 불교를 모르면은 그게 끊겨지질 않아. 지 마음의 명경기수 바탕을 보지를 못하면 그게 끊으려고 끊어지질 않아. 왜 시비를 하느냐, 시비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치말이야. 본바탕에 자기 본체의 시비가 끊어진 명경지수의 그 자체를 보라, 이렇게 해서 가리키면은 시비는 자연적으로 끊어져 버린다는 건데. 응? 맨날 우리 스님은 날랄랄랄랄 시비하지 마라, 뭐 하나 싸우지 마라, 뭐 밑에 있는 사람 더 싸움만 더 잘해. 응? 나도 꼼짝 못해. 응? 바탕을 들다보고 없애야 돼. 내사망상 아니 색지라. 망상으로 하여금 그걸 찾으라고 했는데 망상이 득지라. 이 망이라고 하는 것은 없을 무자 뜻이고 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상자니까 모양이 없는 이름을 가진 망상. 망상이 뭐냐? 무상이지. 무상이 뭐냐? 무심이지. 무이지. 예. 무이라는 그런 고유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내가 잃어버린 현주 찾아라. 그놈이 찾았다는 거야. 이렇게 장자는 비유가 좋아요. 응? 우리 금강경, 600부 금강경이 산스크리트로 해가지고 중국에 와서 번역이 될 때 이미 노자장자 중국 사상은 형성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 그 어려운 산스크리트를 중국 그 한문으로 번역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기가 막혀. 에이? 도세계를 저렇게 그려놓은 데가 있으니까 우리 금강경의 무상무이라든가 진공묘이라든가 민원경의 묘진여성 열애라든가 기신론의 일심이문 생멸문 진영론 뭐 이런 얘기라든가 어떻게 그렇게 산스크리트 언어를 가져와가지고 그런 어떤 우리 정신의 세계를 부처님의 세계를 그렇게 번역을 그래 불가사해. 그게 불가사해. 알 수가 없어. 응? 지금 지구상에 박사학위 논문은 거리가 없어서 못 써야. 그렇지만 불교의 박사학위 논문은 신진찰찰나다. 응? 신진찰찰나다. 응? 과학이니 물리니 생명이니 논문성은 한계가 오는데 불교에 관한 것은 신진찰찰나다. 저 어려운 과목도 안 한다는 거야. 어려운 것이 진짜 매력이 있고 좋은 거야. 쉬운 건 내가 얘기하는 서울 스포츠 아니냐고도. 어려운 것이 매력이 있어. 어려움을 아는 게 그게 수행이야. 응?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응? 무심, 모양이 끊어진 응? 색지. 그 망상이라는 녀석 보고 찾으라니까 망상이 듣지라. 황제가 가로되 신기하다. 에? 이 지상에서 제일 똑똑한 놈들은 이렇게 철학자, 지식 있는 사람, 물 밟는 사람, 힘쓰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봐. 기한제라 망상이여. 이에 망상이 현주를 얻었다. 그러니까 경화스님은 왜 이 얘기를 끌어왔느냐. 이 여러는 장자 내칠편을 8,000독을 했다 그래. 응? 경화스님. 응?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연불만 하고 부처님 경전만 이렇게 보고
또 그 안에 들어앉아 있고, 또 선방에서 화두만 읽고 들어앉아 있고, 그게 다가 아니야. 응? 해제철 되면은 부처님 참선한 사람은 부처님 경전이나 조사 어록을 갖다 반출을 하고 반조를 해서 내가 해제 동안, 격제 동안 참고했던 내 마음의 세계가 비틀어졌는가, 바른가, 똑바로 생각한 건가, 그렇지 못한 것인가. 응? 이런 걸 자꾸 보고 반출을 해가지고 어떤 자기 자신이 고여있고 풀리지 않는 걸 우레소리로 흩어버려야 돼. 응? 그러니 자기 자신이 연구하다가 안 풀린 것은 연구할수록 골이 아프니까 살짝 비껴서 금강경도 한번 읽어보고, 금강경을 읽어보고 이해 안 되는 건 노자장전 한번 읽어보고, 그러면 길이 훤히 뜨이고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옛날에 왕사 국사 스님들은 세상 지식인들이 10개 알면 스님들은 군사일까지 13개, 14개 다 알아. 삼국윤사 같은 데 보면 스님네들이 마을에 내려가가지고 내무상을 취해. 부엌마다 다니면서 잠독 다 뒤지고 이렇게 살림사서 되겠느냐. 응? 심지어 스님들이 인도나 중국으로 유학 갔다 오니까 정치하는 임금들이 군사일까지 스님한테 다 물어. 응? 근데 요즘 우리 승려들은 무슨 사교 입선이라고 이 얘기하니까 요즘 무교 입선이야. 멍충이가 선에 들어간다. 무교. 이런 길이 어렵다 하더라도 다 우리 마음의 세계를 이야기한 거니까 이런 거를 읽고 내 마음을 반추해서 딱 맞아 떨어지고 시원하면은 소견이 툭 튀어. 소견이 딱 열린단 말이야. 맹꽁이 같이 장자리가 뭐냐, 금강경이 뭐냐, 소견이 딱 열려. 응? 마음의 문이. 동양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가는 지점은 좀 다르다 하더라도 만나는 지점은 다르다 해서 똑같은. 왜 그러냐? 밖에서 구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안에서 본래 청정한 자리를 구하기 때문에 자리 바탕은 하나예요. 응? 그래서 이 북쪽이라든가 남쪽이라든가 권륜산이라든가 이 지식이라든가 눈 밝은 사람이라든가 다변가라든가 다 이 지위에서는 밖으로 모습으로 선거를 가니까 그거 헛다르지. 응? 내가 부처가 되려면 부처와 같이 돼버려야지. 저 도반하고 나하고 서로 이해하려면 도반에 내가 도반이 돼야 돼. 응? 잘해주고 못해주고 그게 걸릴 것이 아니라 망상으로 하여금 찾으라고 하는데 망상으로서 황기가 가로되 이제라 망상은 내사 듣지 혼자. 응? 장자 37편 이거 하나만 나와버리면 다 아는 거지 그걸 일일이 다 배워 출가해가지고. 바다에 가서 딱 한 숟갈 바닷물 떠먹으면 작은 거 알면 끝이지. 바닷물은 다 퍼먹고 바닷물이 작구나. 그런 식의 수행은 아니야. 응? 천이만이 지시이리라. 하나만 풀리면 만가지 천가지 의심이 다 풀리는 것이 불교야. 알고 나면 제일 쉬운 거야. 그건 밖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안에 갖춰져 있는 것을 스스로 내가 급하게 할 것도 없고 늦은하게 할 것도 없고. 응? 또 이르되 천지 일지요 만물 일마라고 하니 이것도 또 제물론에 나오는 소리다. 장자의 그 뿌리를 이루고 있는 재물론이 있는데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를 제자고 물은 사물물자라. 눈앞에 나타나는 산나만상의 모습은 하늘이든지 땅이든지
만물이든지 현상계의 차별의 모습은 도의 근원 입장에서 보면은 절대 평등해서 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말이 재물이야. 저런 장자 이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금강경 600부 금강경이 빨리 중국에 와서 적응이 돼가지고 빨리 꽃이 필 수가 있단 말이야. 부처님이 성불 하셔가지고 천상천하 유화독전이라 그래서 사성계를 인도에서 파괴시켜버리니까 인도 역사상에 절대 평등한 이출에서 사성계를 파괴시켜버리니까 쌍놈이 양반이고 양반이 쌍놈이고 그 본질은 절대 평등한 진리다. 이런 설을 갈파를 해버리니까 부처님의 사상이 10세기 때 인도에서 정리가 안 되니까 부처님의 자치가 감치고 그 얘기가 중국에 와가지고 중국 사상하고 맞아떨어진 거야. 응? 그러니까 육조스님 같이 떼려놓고 일자무식쟁이가 본래 청정 본래 무일매라는 도를 깨달아가지고 왕사 국사가 되고 인도의 신분에서는 천한 신분으로 그렇게 오를 수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의 사성계 타파한 얘기가 인도 고유 사상하고 맞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인도에 가면은 10명 중에 대선명은 천민족이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차별이 집요하게만 그런 사람은 신의 궁전에 가서 기도도 못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신의 신고해가지고 공물을 바치고 되돌아올 적에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천한 모습이니까 자기 발자죽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덩어리에다 빗자락을 짊어지고 다닌다 그래 지금도. 지금도. 그러니 부처님의 절대 평등한 천상천하 유화독전 사상이 인도에는 안 먹혀들은 12세기에 중국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얘기가 중국에 5천년 전에 주역이나 다 그런 얘기들이 중국에는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이 지구상에 도를 제일 먼저 하는 사람이 노자라 그러잖아요. 노자장자가 형성이 돼 있으니까 부처님의 절대 평등한 사상하고 중국에 와가지고 중국 사상하고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내가 이 얘기했지만 열애 청경선을 중국 사람들 지금 구미에 맞게 땡기지 조사선이 열애선보다 우다 우이다 이런 표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리고 중국의 선정이 발달한 이유는 육조 스님 같은 절대 평등한 또 왕사 국상이 그거하고 아무 관계없이 노래 가서 논일 반일 얻어먹으면서 선을 하는 백장천부가 그렇게 생긴 거 아니거든요.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의 뜻을 도의 입장에서 볼 때, 절대 평등한 도의 입장에서 볼 때, 이 흑판도 우리가 눈으로 볼 적에 흑판이지만 자세히 세밀한 현미경으로 들어가면 분해가 다 되고 남는 건 콩밖에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몸뚱이도 지수화풍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안입이설신의 색성향 미척법으로 안각밖에 그렇게 이루어져 있지만 자세히 보면 아무것도 없어. 공으로 다 파. 그 공 자체가 신성하고 그 비어있는 공 자체가 말하자면 청경하고 그 공 자체가 무한한 거예요. 그 절대 평등한 그 자리에서 모든 사물을 볼 적에 전부 공으로 파악이 돼가지고서 재물이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육아의 사상은 저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지만 저런 소리를 빗대. 그래서 주자 같은 사람은 재물이란 말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주자는 송나라 때 유명한 학자라서 공자를 성인으로 자기 자신이 만들었고 유교를 집대성한 분이야. 재물이란 말은 황새다리는 길고 뱁새다리는 조그마한 거니까 재물이 되려면은 황새다리 잘라가지고
짧은 뎁스다랑 연결시켜가지고 5대5로 바람선을 맞춰 재물인데, 에? 재물이란 말이 이상해. 만약 이게 틀리다 이거야. 모습이 생기기 전, 에? 색즉시공 공즉시세, 우리 몸뚱이 이대로 놔두고 공으로 파악됐을 적에 재물이라는 이해는 어렵게 하나도 없고 본래 우리 모습을 가리키는. 근데 장자는 전국시대의 송나라 사람이에요. 준나라가 망하고 춘추가 이제 제후들끼리 쟁탈전이 붙게 되고 전국시대에 와가지고 그걸 이루게 되는데, 장자의 고향은 송나라인데 칠국이 싸움터로 만드는 것이 송나라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계속 싸움만 하는 걸 보고 하는 거야, 장자라는 사람은. 예. 답도 없는 싸움을 그렇게 하는 거야. 중국 역사. 예? 춘추와 전국시대. 그래서 장자는 벼슬 조금 보다 치워버리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지로유 지지 비지론 불약 이 비지로유 지지 비지로 이마로유 마지 비마론 불약이 비마로유 마지 비마야라. 손가락으로서 다른 사람의 손가락이 아니라고 유라고 하는 것은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불약 이 비지라고 하는 것은 손가락이 아니니까 손가락이라는 개념을 초월해서 손가락이 생기기 전 도의 세계에서 모습이 떠나버린 모습의 사라져버린 도의 입장에서 이 얘기하는 걸 비지라 그래. 비지로서 저 사람의 손가락이 아니라고 비유해서 말하는 것만 갖지 못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알고 보면 천하 쉬운 거야.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 내 손가락은 자기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나는 이게 손가락이지만 네 손가락은 손가락이 아니야. 시비가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 저 사람은 내 손가락이 네 손가락만 손가락이고 내 손가락은 왜 손가락이 아니냐? 시비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가 다 옳은 입장에서 지가 다 옳다는 입장에서 보면 시비를 거는 게 그와 똑같다 이 말이야. 장자 원리로. 그렇잖아. 내 정치 개념이 바르고 저 사람 정치 견해가 저질이다. 그 사람은 그 소리 때 그 사람이냐? 너야말로 참말로 오바센스다. 응? 너야말로 정치도 모르고 경제도 모르는 거야. 반대쪽에서는 또 가만히 있는 거야. 이번에 선거 때 대통령 몇 사람 나왔냐? 응? 다 이명박이를 공격하지만 내면은 다 지가 대통령 되고 싶어서 자리는 하나야. 자리는 하나인데. 세상의 이론이란 그런 거야. 시비가. 전쟁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임금 잘하고 백성 잘 다스리고 있는 사람한테 깡패 같은 놈들이 모아가지고 훈련받으러 나라 뺏어가지고 임금한테 그런 소리 하잖아. 당신은 어질지 못해. 에? 백성이 당신을 예면하고 떠난 지가 오래니까 당신은 물러나가든지 아니면은 자살해 죽든지 해라. 힘든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야. 세상에 올리라고. 그렇게 해서 세상이 평온이 찾아오고 전쟁이 없어진 세계가 이루어지고 있냐. 모습에 걸려가지고 손가락이 아니다, 옳다, 비다, 큰 나라다, 적은 나라다 이렇게 시비를 걸어서 해결하면 해결이 안 나. 모습이 생기기 전에, 우리 몸뚱이가 생기기 전에 절대 평등한 도의 입장에서, 반야심경 입장에서, 그 개념을 장자를 가르치면서 모르니까 어렵게 이런 걸 새긴단 말이에요. 봐. 내 손가락으로서 저 사람의 손가락이 아니라고 설득하는 것보다는 비지, 내 손가락이 아닌 모습이 아닌 도의 입장에서 비지, 손가락이 아닌 도의 입장으로서 저 사람의 손가락이 생기기 이전에 도의 그 자리 본래 모습에
모습이 무상의 모습, 무의의 모습, 손가락이 아니라는 이런 시비가 차라리 시비에 설득력 있고 답이 나오는 것이다. 재물이란 그런 거야. 허구한 날 싸우니까. 예. 비유로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게 꽃 입는 시비도 많지만 이건 직선적이야. 내 것만 손가락이니 너는 손가락이야. 응? 나는 양반이니까 너는 쌍놈이니까 너는 사람이 아니야. 에? 너는 캐치록 당해야 돼. 이게 세상 일이야, 세상 일. 나는 대통령이야. 킹오브 킹이야. 너는 내 밑에 해속돼야 돼. 응? 회사 사장 거드름 피고 뭐하고. 이게 세상이라는 것은 전부 이 속인데 평화통일이 오고 어떤 질서가 정리가 되겠냐. 밑에 있는 사람 가만히 있는가. 저거 내가 밤에 들어가서 딱 복면하고 찔러버리든지 뭐든지 죽이면 그만이지. 세상이 왜 안 그래? 응? 그러니 요즘 기업들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비자금 만들어가지고 돈 몇 억씩 가지고 미국이나 불란서 같은 데 가지고 백성은 저렇게 기름덩어리를 저렇게 바다에서 산이 중요하는데 돈 많이 버는 기업들은 사람 상대해가지고 그 뭐 비자금 만들어가지고 외국 가서 그림 한 대에 뭐 5억이니 7억이니 몇 억이니 막 해가지고 와서 좋은 갤러리에 전시하고 사고 팔고 거래하고 배운 사람들 그 가만 놔두겠어. 그렇게 보면은 사람들 이렇게 화나고 그거 받아먹는 사람들 열심히 같이 살고 그 자기가 해결이 도의 입장에서 수행의 입장에서 무심의 입장에서 색즉시공 공즉시상의 입장에서 형성이 이루어져야 되지. 시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끝나지 않아. 그렇잖아. 손가락이 아닌 도의 개념으로서 네 손가락이나 내 손가락이나 생기기 이전에 돌아가서 절대 평등한 도의 입장에서 시와 비 손가락이다 손가락이 아니다 싸울 일이 아니라 도 입장에 앉아서 탕탕하게 우리 한번 잘나고 못나고 선각 시비 벌어지기 전에 그러면은 세상 살아나가는데 퉁한 티야. 응? 살 길이 괜히 잘났다 못났다 그게 매가지고 걸려가지고 괜히 지마음을 붙들어 매가지고 부자유스럽게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그게 인생의 전부인데 시비과들의 전부인데. 에? 이해되겠지 이거? 돼 안 돼? 에? 안 되면 좀 더 노력을 해야지. 또 말로서 내 말로서 상대방의 말이 아니라고 유라고 하는 것은 시비하는 것보다는 이 비말로서 말 아닌 도의 개념으로서 말이라고 하니까 이 세상에 이름은 말이라는 한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야. 응? 말이라는 개념 속에 천지도 들어있고 고양이, 개, 사람, 만물, 형상 다. 응? 저거 알아버리면 이 말 같은 놈아 그러면 예 저는 말입니다. 이 소 같은 놈아 예 저는 소입니다. 우리 하기 저놈 새끼 이 말 같은 놈아 그러면 예 말입니다. 머리 길러가지고 나가라 그러면 예 나갑니다. 이짓을 한다. 그거 내가 져야지 웃자겠냐. 그게 창자풍이야. 응? 질문이 있습니다. 뭐? 좀 어리석은 질문인데 이마, 윤, 마, 비마 할 적에 스님께서 위에는 내 말이라고 생기시고 그 밑에 말은 남의 말이라고 생기시지 않습니까? 어디 남의 말? 밑에 그렇지 밑에 남의 말. 예. 그렇지. 근데 남의 말이라는 여기 형용사나 지시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는 어떻게 그렇게 생겨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배워야지. 공부하면 되질 않아요. 내가 답해주는 거로 되질 않아요. 네가 반출해서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게 전국 시대는 괴변론이라고 해요. 네. 해자라는 사람이 장자고 나이벌인데 괴변론을 해. 검은 말하고 흰 말을 갖다 놓고 검은 말은 말이고 흰 말은 말이 아니다. 이렇게 괴변론을 편단 말이에요. 그것은 나는 정당한 그런 진리의 도의 어떤 입장에서 검증이 되어 있는 사람이고
너는 검증이 안 돼 있는 놈이기 때문에 내 이론을 따라올 수가 없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이론이 궤변론이라는 거야. 저는 궤변 아니냐. 그러니까 흰 말이다, 검은 말이다. 검은 말은 말이고 흰 말은 말이 아니다. 그러다 나온 거야. 예? 무슨 뭐 말도 아닌데 사슴을 갖다 놓고 말이라고 예, 기록이마라고 하니까 이사가 반대 이론을 펼친 놈들 찾아내기 위해서 암수를 쓴 거야. 그러니까 천자 앞에서 사슴을 갖다 놓고 말이라고 하니까 저런 놈이 세상에 어디야. 그 굿됐다가 일어나잖아. 그 굿됐다 일어난 20명을 이사가 다 잡아주죠. 응? 세상은 말이나 말이 아니다. 거기에 걸려가지고 살인이 자연이 되고 에이, 나를 무시했니? 나를 제대로 했니? 그게 대통령이다 면장이다 대통령 얼굴상이다 이거 좋다 그러고 너는 비를 먹지도 못할 상이야 그러면 잠 못 잔다. 도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나는 빌어먹을 상이다. 더 편치? 근데 세상은 안 그래. 불교를 모르는 사람, 본래 내 자심을 모르는 사람, 대통령이라고 해도 말이라고 해도 고양이라고 해도 차라리 사람이라는 아상이상 중생상에 괴로운 것보다도 헐헐 이산저산 다니면서 쥐잡으면 고양이 팔자가 그렇게 되고 훨씬 낫어. 응?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글자가 그런 이론이란 말입니다. 말로 내 말로서 저 말이 아니라고 시비하는 것보다 이 비마로 말 아닌 어떤 도의 개념으로 모습을 떠나 도의 개념으로 저 사람의 말이 생기기 전 네 말이나 내 말이나 원래 똑같지 않느냐. 현실은 검은 말하고 흰 말이 딱 등장하니까 색깔 모습에 어리둥절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 말이고 저건 가짜 말이야. 응? 이래가지고 치교하게 사람을 무시하면 무지당한 사람은 가만히 있냐. 응? 이 뿌리를 이렇게 이해하고 살펴보면 재밌는 얘기 들고 도의 근원에서 보면 천하 쉬운 거예요. 응?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고 비유하는 거. 그렇다라고 하면은 하늘과 땅은 한 맞대기라 해도 그만. 만물은 응? 아이고 해야 돼. 만물은 만 가지 현상의 모습은 일체 한 모습이라. 응? 너희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되면 이해하려고 꼭 사변에 그러니까 내 마음의 절대평등한 본심의 도의 자리에서 명정지수 같은 마음의 자리에서 세상에 만물 시비를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 현실에 잘나고 못나고 내가 학벌이 좋고 뭐하고 뭐 도반이 좋고 나쁘고 뭐 이게 걸리면 불교는 거의가 뭐 그 사람들 충분히 해도 생각이 얼마나 들 못해. 그 괴로워서 또 못 살아. 중국의 화엄법사 초조로 계신 재신 스님이 제자들이 화엄경을 어떻게 보면 쉽게 봅니까? 그러니까 재신 스님은 그러잖아. 야 이놈아, 회주에서 소가 여물을 먹었는데 5천리나 뒤떨어진 입주에서 마리배가 터져버렸다. 응? 그걸 알아야 화명을 잘 건다. 누구들은 그냥 사변에 젖어가지고 그런 말들이 그냥 이해가 안 되고 머리가 막 돌아가고 그러지만 실제 그렇게 돼야 돼. 입주하고 해주 땅은 한 덩어리야. 화음의 세계에서는 전부 땅은 하나의 모습으로 부처님이 찍어보는 게 그게 하나야. 인간은 안 그렇잖아. 일본이다, 한국이다, 미국이다, 내 나라다, 적은 나라, 큰 나라다, 못 사는 나라, 잘 나는 나라.
전부 구분을 지어서 만들어 놓으니까 미국 놈들 적은 나라 자기 종교 심으려고 치료하게 응? 장난을 하더라. 그렇다고 해서 그 민족이 미국화 될 수는 없잖아. 부처님 눈에는 미국 땅이나 일본 땅이나 소련 땅이나 한국 땅이나 다 한 모습을 지켜놔. 한 모습. 한 모습을 지켜놔. 그러니까 육주에서 소가 여물을 먹었는데 회주에서 육주에서 말이 배가 터졌다. 왜 소가 여물을 먹었는데 말이 배가 터지냐? 도의 입장에서 보서는 생명은 하나잖아. 에? 생명은 하나? 대사이라는 놈은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인가 보다. 92년도에 잠실 야구장이 처음 열어가지고 세계 아마추어 야구대회를 열었는데 일본하고 우리하고 결승전이 붙었어요. 결승전이 2대1로 우리가 지고가 그때 그 투수가 일본 투수가 사또라는 투수고 그때 투수는 고려대학교 2학년에 다니는 선동열이야. 2대1로 지고 있다가 7회 말에 김재광이가 알고딘 번트를 이렇게 갖다 앉혀놓고 또 누가 하나 나왔는데 한대화가 동국대 4학년인데 홈런을 쳤는데 좌측 볼대에 맞았어. 그래가지고 3대2로 우리가 역전승한 거야. 서울 야구, 잠실야구에서 야구 구경한 사람은 소리 지르고 기뻐하고 그러는데 부산의 대신동에 야구광 노인이 72살 노인인데 그 쇼크로 죽어버렸어. 아직도 못 일어나. 응? 그래? 그러면 야구장에 가서 한 대가 홈런 치면 꼭 봐야 되냐 이놈아. 응? 꼭 봐야 되냐 이 말이야. 응? 잠실, 부산은 땅은 다르잖아. 땅은 하나야? 야구장에서 벌써 야구 공연을 본 놈이나 텔레비를 보는 그만이나 하나야 그게. 그게 환경이 세계야. 그게 환경이 세계. 이게 누구 그것들이 이해 안 되면 환경 얘기도 안 되고 선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돼. 부처님 눈에는 세계가 한 눈으로 지켜나와 다 한 모습으로. 깨닫지 못한 중생세계는 전부 울타리를 치고 막아가지고 이거냐 저거냐 이거냐 저거냐. 그래 싸우고. 그런 놈들이 성불하고 도 깨달아가지고 새가 평화통을 가져와야지. 응? 전부 신이다 인간이다 구분되고. 응? 말이 대사이 저놈이 라면을 2개를 삶아주면 기가 막히게 맛있는데 이놈은 나한테 라면을 삶아주고 들고 오는데 배는 이미 는 불러 있어야 먹기는 내가 먹는데 그게 환경의 세계야. 응? 그게 환경의 세계. 네 마음 내 마음은 절대 평등하다. 고양이 마음이나 지 마음이나 개 마음이나 말의 마음이나 사람의 마음이나 그 열반 법성의 절대 평등한 마음자리는 다 성불하고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화엄경 열반 사상이라든가 그런 것들. 응? 그러니까 모습에 걸리지 말고 근원의 도의 입장에서 들어가서 볼 때 세계는 한 덩어리. 말이 소가 먹었는데 말이 배가 터지는 것은 생명은 하나. 저 사람은 굶어 죽어가지고 빼빼 말라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괴로워인데 지는 불고기 갈비 25인분 뜯고 옆에 와서 트름이나 끄끄끄 앉아서 그 사람 가만 놔두겠네. 그 사람 가만 놔두겠어? 응? 같이 동참해야지. 응? 이게 불법이야. 응? 그러니까 해주에서 소가 여물을 먹었는데 입주에서 말이 장이라고 하는 것은 장이 터져나가거든. 응? 이걸 이해해야 화음의 세계가 제대로 꽂힌다. 응? 말이 배가 터졌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이렇게 물으니까 돼지 좌쪽 허벅지를 가서 뜸을 떠줘라. 응? 천하의원을 찾아서 좌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우쪽이고 좌쪽인데 동양사상에서는 좌는 최고 우는 영이야. 본래 좌쪽은 최란 말이야. 그래서 불국사나 석굴암 보면 좌촉령 우백허라 그래가지고 좌촉 산은 잘생겨도 되지만 우쪽 백꽃등은 그런 대로 갖춰져 있어도 터가 괜찮다 그래. 좌촉령이 최고. 좌는 최야. 우리가 안 되지.
자쪽은 채. 왜 그 생명의 근원자리를 떠주라 그런 얘기야. 따라해봐라. 손가락으로서 손가락이 아니라고 비유하는 것보단 이게 개건 논이야. 이게 그냥 술술 풀려버려야 돼. 아무것도 아닌 거다. 에? 손가락이 아닌 도의 개념으로서 이게 동양사상이 이 딱 몇 구절 안 된 게 응축되어 있다. 에? 반야신경도 이 속에 응축되어서 나와야. 응? 그렇지만 현실은 흰말이고 현실은 검은 말이고. 에? 손가락이 아닌 도의 개념으로서 상대방 손가락이 아니라고 비유하는 것만 갖지 못함이니라. 이게 뜨끌이라고 해서 스프링식으로 밑에서 짙게 올라가니까 이 하나를 많이 한 사람들은 삶이 깊고 심장하고 영어 잘한 것들은 계속 어디 가서 시비 걸고 그랬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이게 장경 많이 본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 응? 내 말로써 상대방 말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말이 아닌 도의 개념으로서 상대방 말이 아니라고 비유하는 것만 갖지 못함이니라. 그렇다라고 하면 하늘과 땅도 하나의 말이요. 하늘과 땅도 하나의 말이요. 만물도 하나의 몸뚱이니라. 그래서 시비에서 되겠냐? 응? 상대방 도반하는 일에나 도맡아 서고 대승적으로 살아야지. 도반한테 시비한 것이 자기한테 시비하는 거 똑같이. 그래 안 그래? 응? 이거 두 개 하다 시간 다 갔다. 아이고. 그러면은, 그건 천지일마 만물일마 거기까지 끊어놓고 요쪽 옆에 거 조그만 거 하나 더 하자. 그럼 시간이 넘어가고. 응? 그 옆에 조그만 거 하나 있지? 뭐야 그게? 예. 저 강원도 가면 마정령이라는 고개가 있어. 경허 스님은 동학사서 강사를 하시다가 한 소식 하시고 나셔서 글이 또 문장이시고 하니까 이 해인사로 범어사, 통도사, 저기 화엄사로 해가지고 많은 시와 족적을 남겼어. 이게 이제 경허 스님이 이제 강원도 쪽 마정령에서 뗄나무 하는 초동들과 더불어 묻고 답한 내용이야. 마정령에 뗄나무 하는 아이들로 더불어 묻고 답을 했다. 경허 스님이 사가 마정령하에 견 초동 성군 잡기하고 사문할 여등은 회득 아마하 왈풀에니다. 사왈 여등은 견득 아마하 왈 견득이니다. 사왈 기불회득 아언을 하이 견득 아오.
수의 주장자로 수지왈 여등이 양능이 2차 주장자로 타드가 하면 타사이 과자전일이라. 유일계 영리하니 출반하고 답할 진호이까 하고 수의 주장으로 타지하니 사왈 타하하라. 우타지하니 사왈 하불타하오. 야자 타드가 안된 불야타 조야타 하고 삼세제불 역대조사 내지 천하 노하상도 일봉의 타그의리라. 초동이왈 타은을 하불타라 하니꼬 화상이 불시 왕화 가자전호이까 사이금으로 여지왈 거세 혼연이언을 독성이라 불여 이마도 잔년이로다. 다 글자가 쉬운 자들 아니냐 너희들이. 응? 요즘은 애들이 한자는 잘 아는, 한자는 가리키면 잘 아는데 문장을 연결시키면 막 모른답니다. 응? 그렇지? 너희들도 그러냐? 따로. 그 이제 많이 아는 문장을 안 봐서 그렇지. 그게 이제 말하자면 한쪽배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마정령 아래에서 경허 스님께서 나무하는 어린 아이들이 무리를 지어서 착히히라고 하는 것은 저들끼리 놀이를 한다 이 말이에요. 무리를 만들어서 놀이하는 것을 견 보시고, 응? 경허 스님께서 물어가로되 너의 등이 나를 회득 알아보느냐 나를 아느냐. 회득이란 말은 나를 아느냐. 회득 아래자도 듣자. 나를 아느냐 나를 아느냐. 초동돌이 가로되 내가 스님을 어떻게 압니까? 불행이다. 경허 스님이 또 마로되 너의 등이 내 얼굴을 보느냐 마느냐. 내 얼굴을 보느냐 아느냐. 알해자고 볼견자고 다르지. 안다고 하는 것은 이전부터 아는 것이고 본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서로 마주쳐서 얼굴을 본다는 거야. 초동들이 가로되 스님 얼굴을 우리가 보고 있지요. 사가 가로되 이미 나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하여 내 얼굴을 본다고 하느냐. 나를 알아야 얼굴을 보는데 얼굴은 보고 나는 모른다. 이게 말이 이상하잖아. 응? 선에서는 얼굴을 보는 게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 모상이 뚝 끊어진 진짜 경허 스님을 볼 줄 알아야지. 모습 얼굴 보는 건 그게 뭐 세속적인 그런 것들이지 선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를 알지 못하면서 나를 본다고 하느냐. 응?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드디어 주장자로서 꼬맹이들에게 주어 가로되 너의 무리 등이 만일 능히 이 주장자로서 내 모습을 한번 이 주장자로서 타득이라고 한다면 나의 모습을 쳐서 과연 내 모습을 때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나의 존재를 이 주장자로 때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꼬매들이 뭘 알거냐 아무것도 모르지만 지금 이런 도리를 얽어가지고 공부하는 납자 본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라고 이렇게 법문을 엮어놓은 거야 노바심절로. 응? 꼬매들한테도 문제가 많지만 공부하는 납자들도 진정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기 모습에만 사로잡혀가지고 형상적인 공부를 한 본분 납자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너의 등이 만일 능히 내가 준 이 주장자로서 나의 존재를 펼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다사이 과자전이라 내 걸망 속에 과자하고 돈 좀 있으니까 그거 다 너희들한테 죽었다. 이거 하여튼 모를 듯 꼬매들이 이상할까 이거 과자 주고 돈 준다고 하니까 하여튼 모를 듯 이게 뭐 스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본다는 거하고 안다는 거하고 약간 헷갈리지만 일전 모습은 경허스님 모습은 꼬매들 눈앞에 보이는 거고 또 건강 속에 과자 도는 또 욕심이 나는 거고 꼬매들이 말이야. 유일계 냉리자가 출반하여 그 나무하는 꼬매들 총중에서 영재한 놈이 그 반열에 뛰쳐나와서 답에 가로되 스님 참말 진짜입니까? 경허스님 노리는 것은 돌을 노리는 거고 이놈들은 과자돌을 노리는 것이지 알고 모르는 게 그 차이라니까 너희들. 경허스님은 우리 본래 면목 자기 자신의 친하 부처님 참된 아나 거지다가 아니고 경허스님의 참된 모습이다. 둘이 아닌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고 한쪽은 택도 냄새도 안 놈이 과자를 노리는 거야. 걸망 속에. 참말입니까? 하고 드디어 주장자로서 경허스님을 냅다 한번 편다 꼬매가. 경허스님이 키가 8척이 넘는다 그래. 덩치가 얼마나 좋은지 시집밥 먹고 영감되니까. 드디어 주장자로서 한방 쳤어 그놈들이. 그 쉬울까? 한방 치면 받아준다고 하니까. 사가 가로되 이놈아 나를 쳐라. 이 내 고깃덩어리를 치지 말고 나를 쳐라. 그러니까 그놈들이 말귀를 알아들을 수가 있어? 모르지. 또 냅다 쳤다. 못하지. 경허스님이 가로되 하불타하 이놈들아 왜 나를 안 때리고 이 거짓 이 몸뚱이 이걸 때리냐 이놈아. 야 이놈들아 만일 너희들이 내 말소리에 눈이 확 열린다라고 하면은 나의 참된 나를 때릴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그 근본 자리는 부처님하고 나하고 똑같으니까 부처님도 때릴 수가 있고 조사도 때릴 수가 있고 삼세제불과 부처님 그런 자리는 하나니까 역대 조사도 내지 천하 노화상도 한 방맹에서 척함을 이룰 것이다. 이 말귀를 꼬매들이 알아듣겠냐? 응? 때리려면은 진정한 나를 때리라. 고기 못하는 내 육신을 때리지 말고. 그러잖아. 육신이 뭐 성불하는 건가? 발심하는 건가? 때리는 초동이 지쳤어. 초동이 가로되 자꾸 난 때린데 왜 스님은 안 때린다고 하냐고. 스님이 건네신 주장자로 스님 몇 대 폈는데 왜 스님은 안 때린다고 하느냐고. 그게 때려도 때릴 수 없는 그 자리에 알 수가 있는가. 종일 밥을 먹어도 한 톨 쌀알도 입에 먹어보지 않는 그런 본래 모습하고 같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가 이놈들.
때리되 어찌하여 때리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아니 화상은 스님은 나를 속여가지고 과자 돈을 주지 않으려고 스님을 내가 주장자로 때리는데 안 때린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맑게 알아듣겠지? 예? 알아듣겠지? 알아들으면 이제 견성하는 거지, 그게. 견성이 별거냐? 응? 지혜가 있어야 돼. 나를 속여서 과자 주지 않으려고 내가 때리는데 스님은 안 때린다고 자꾸 그럽니까? 어쩌겠냐? 주기도 살지도 못하지. 한숨 푹 쉬고 걸망 속에 과자하고 돈을 꼬매들한테 또 건네주고 골망지고 어디로 가겠어? 구름 따라서 산으로 올라가지. 온 세상이 흐리고 혼탁한데 나만 홀로 깨있구나. 인연이 안 맞는데 웃자냐? 인연이 안 맞는 것은 저 숲을 아래에 소나무 숲을 아래에 가서 나머지 시간 보내는 것만 갖지 못하다. 아무리 가르쳐 주려고 해도 인연이 안 맞아 떨어지면 안 되지. 아무리 입에 밥을 넣어주려고 해도 입을 안 벌리면 어떻게 하냐? 응? 그것도 인연대가 안 맞아 떨어지면. 그러니 스승과 제자 지간에도 이렇게 인연대가 맞아 딱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가 마정령 아래에 초동이 무리를 이루어 장난지음을 보고 사가 물어 가로되 너의 등이 나를 아느냐 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합니다. 사가 가로되 너의 등이 나를 보느냐 마느냐 볼 수가 있습니다. 사가 가로되 이미 나를 알지 못하거늘 어찌해서 나를 본다고 하느냐 하고 드디어 주장자로서 건네줘 가로되 너의 등이 만일 능히 이 주장자로서 나를 친다라고 하면은 많이 과자 돈을 주겠노라. 어떤 일개 영리한 놈이 반열에서 튀쳐나와서 답에 가로되 진짜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드디어 주장자로서 경허스님을 냈다 패니 경허스님이 가로되 이놈아 나를 패라 에? 하니까 또 동자가 또 경허스님을 패니까 사가 가로되 어찌하여 나를 때리지 못하는고 만일 또한 나를 참으로 때렸다라고 하면은 부처님 살림살이고 같으니까 부처님도 조사도 때릴 수가 있고 삼세제불 역대 조사 내지 천하 노하상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방맹이를 쳐서 갈 것이라. 주인공이다. 초동이 가로되 나는 스님을 때리는데 왜 스님은 나를 때리지 않는다고 하십니까? 스님은 나를 속이고 과자와 돈을 주지 않으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니 스승이 돈으로서 과자로서 얘들을 주어 가로되 온 세상이 혼탁하지만 나 혼자 깨어있구나. 숲을 아래에 가서 나머지 세월 보내는 것만 갖지 못하다. 이런 말들을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나도 아무 맛이 없어요. 응? 아무 맛이 없어. 아무 재미도 없어. 이렇게 뜻글로 엮어놓으니까 재미가 있고 맛이 있고 이게 씹어도 옛날 정도 사탕 먹으면 심리 걸어갔지. 그런 사탕 없었어? 우리는 옛날 요런 거 하나 먹으면 심리 걸어다녔어. 응? 불전 약간 훔쳐가지고 훔친 게 아니다. 그냥 불전 약간 걷어가지고 저 징산면에 청암사에다 징산면 심리 걸어 내려가지고 요만한 안사탕이 있어. 그거 하나 입에 물고 청암사 오면은 밥도 안 먹어도 돼. 이제 이런 글들은 사탕 입안에 집어넣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그런 맛을 느끼고 알아야 돼. 내 마음 찾는 것도 수행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부처님 경전 보는 것도 알사탕 집에 넣어가지고 이리 씻고 저리 씻고 그런 습관을 반추한 습관을 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유기현주 망상이 득질하고 천지일만 만물일만 하고 잘 알아듣겠지? 응? 이런 것이 원각경이나 느금경에 다 나와. 응? 이런 얘기들이 원각경, 느금경에 다 나와. 동양사상은 뿌리가 하나니까 이런 비유들이 많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오늘의 끝.